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기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단법인 전중엽 회장, 기업 경영환경 개선 뉴스 알리보TV 대표 조임호입니다. 오늘은 문정부 회개할 때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대국민한테 주는 담화의 메시지는 언제나 국정과 그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들을 열어보면 경제의 현주소하고 또 이제 말하자면 전국의 현주소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과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을 대통령이 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의 말에 의하면 문 대통령의 멘토들은 스태프들이 써주는 원고를 그대로 읽는 정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문 대통령의 그 대국민 메시지 하는 스타일이 부당하다고 말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지위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전문가들의 그 전문 글쟁이들한테 이제 그 원고를 받아가지고 그 멘트를 하는 것이 이제 사실 실수도 적고 또 이제 그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사람의 메시지가 오해 없이 말하자면 청중들에게 전해지도록 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장관이나 대통령 정도가 말 한마디 하는 거는 그게 사실이든 진실이든 간에 전체 국민들한테 엄청난 그 파급 효과가 미치기 때문에 고의든 과실이든 간에 그게 실제로 잘못 전해지는 걸 이제 막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제 글을 쓰는, 원고를 쓰는 스태프들이 써왔는 내용을 잘 검토해가지고, 잘 판단해가지고 읽어야 되는 것은 항상 옳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 모르는 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말하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말은 그냥 간과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의 지각 능력이 김종인 씨가 중앙일보사하고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자기는 이미 그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오래 같이 있어봤기 때문에 문재인 씨의 어떤 그 능력이랄까 지각 능력을 잘 알고 있는데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이 사실이라면 그러한 사실을 아는 김종인 씨가 국민들한테 그런 사실들을 숨기고 이 사람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대통령 적임자다 이렇게 자기가 고정을 해가지고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그거는 일종의 사기 행위라는 겁니다. 그게 시골 무지랭이 같으면 모르겠지만은 김종인 씨는 그 당시에 한나라당의 국회의원도 했고 또 이제 한나라당 정부에서 여러 가지 그 요직에 다 있었는데 그러한 사람이 이제 그 변대를 해가지고 민주당 그 대책위원장으로 이제 탈바꿈해가지고 가가지고 말하자면 문재인을
스폰서 해가지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도록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실제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각 능력이 없어서 지금 현재 국정이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각 능력이 없어서 그걸 갖다가 통제를 못하는지, 안 그러면 고의로 그러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고의로 그런다면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순수히 책임져야 될 일이겠지만,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가 북한 병사를 갖다가 북한으로 인계해주면 분명히 처형될 것인데, 그런 걸 갖다가 불법적으로 북한에 인도해줬다 하는 그런 사실을 이제 파악했으면, 보고를 받았으면 즉시 그 당사자들을 갖다가 직위해제하고 억압 처단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무연탄 반입 사건이나 저 공의에서 뭐 석유 충전해 주기나 그 외에 여러 가지 그 사건들, 뭐 예를 들어서 탈원전 사건이다, 또 4대강 보해체 사건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실들을 이제 올바로 판단 못 해가지고 지금 스태프들의 말하자면 극좌파 스태프들의 파괴 공작에 끌려가고 있는 것이라면, 이거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스폰서 보정했는 김종인 씨를 위시한 그런 사람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김종인 씨의 이상한 그 미스터리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한번 이제 돌아봐야 되는데요. 김종인 씨는 그 우리나라 우파 출신 지성인으로서, 정치인으로서 말하자면 전제를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캠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가가지고 어쨌든 김종인 씨가 그런 역할을 해가지고 한 표를 못 얻었다 하더라도, 보탬이 안 됐다 하더라도 문재인 김종인 씨가 비대위원장으로 역할을 해가지고 그 체제로서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으로 봐서는 어마어마한 공을 씌웠단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런 공을 씌워놨으면 말하자면 국무총리라도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을 건데, 가만히 있어도 자기한테 저절로 돌아오는 국회의원 자리, 비례대표 국회의원 자리도 이제 팽개쳐버리고 야인으로 돌아간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또 야인으로 돌아가면서 이후락처럼 아예 세상과 담을 쌓고 말이죠. 초야에 묻혔다면 또 이제 그거는 뭐 하나의 달관된 인생의 멋으로라도 이제 봐줄 수 있겠지만은, 이 사람은 그것도 아니고 활동을 계속 하겠다면서 당에 남아서는 더 이상 내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당을 떠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게 무슨 뚱따지 같은 수수께끼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가 자기가 무슨 스카모리처럼 출가를 해가지고 입산 수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리스도처럼 세상 구원에 나선 것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뭐 자기가 뭐 엄청난 재벌도 아니고 뭐 재산이 뭐 한 8, 90억 정도 되는 모양이던데, 뭐 8, 90억 정도 된다 하더라도 서울 그 많은 빌딩 중에 사실 뭐 조그마한 빌딩 뭐 말하자면 뭐 그런 눈꽃만한 빌딩에 불과하다고 할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한 입장에 있으면서도 사실 그 국회의원한테 주어지는 200여 가지가 넘는 특혜를 빼고도 또 이제 3년 동안 받을 세비가 뭐 월 한 1억 5, 6천만 원 줄자받아 계산해가지고 해도 5, 6억 넘는 돈을 사실 푼돈처럼 팽개칠 그런 처지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사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걸 갖다 팽개쳤다. 그리고 이제 권력이라는 것은 말이죠. 권력의 맛을 안 본 사람은 모르지만, 권력을 맛본 사람이 권력 떨어지면, 뭐, 속된 말로 문디보다 더 설다 하는 그런 말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럼 뭐, 권력의 맛을 본 사람이, 3년여 동안, 뭐, 별일 안 하고도 이렇게 세비를 받아 챙길 수 있고, 권력이 막, 200가지나 넘는 특혜가 주어지는데, 그것도 말이지, 초계처럼 내버리고, 그 다음에 또 말이지, 사실 그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만한 공을 세웠는데, 국무총리라도 달락하면 줄 건데, 그 말이지, 권력이라는 것은 달기가 꿀보다도 더 달고, 그 다음에 온유월 불도 쬐다가 안 쬐면 섭섭하다 하는 게 이제 그 인간의 그 본성이고, 그런데, 그리고 또 이제 권력은 부자간에도 나눌 수 없다 하는 그런 이제 좀, 말할 수 없는 메리트를 갖고 있는 그런 권력을 초계처럼 버리고, 우리가 산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사회에 남아 있으면서 그러는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여기에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민주당하고 또 이제 김종인하고 그 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제3의 손이 말이죠. 시키는 대로 말하자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뭐 김종인 씨는 거기에 대한 대답을 언젠가는 해야 된다고 고백해야 된다고 나는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문재인하고 민주당이 사실 입으로는 뭐 지상낙원을 계속 노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실제로 행동은 말이지 국민의 목숨을 파리처럼 그 취급하는 공산당을 연상케 할 만큼 그 말과 행동이 따로 놀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탈북자 그 말하자면 그 38선을 통해서 판문점을 통해서 인계해 줬는 거라든가 안 그러면 월남을 통해서 이제 탈북 할애했던 그 14명의 북한 말하자면 탈북자를 말하자면 기다려라 해갖고 결과적으로 기다리는 동안 이제 적발돼 가지고 중국으로 이제 인계된 그런 14명에 대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북한으로 넘어가면 거의 처형된다는 것은 이제 뭐 거의 100% 기정사실이거든요. 그런 거를 갖다가 모른다면 그 이제 말하자면 외교 그 대사관들은 말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 걸 뻔히 알면서 그냥 속수무책으로 가만히 이제 사지로 가도록 이제 사지로 넘겨준 거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이제 하는 게 문재인 정부의 그 현지 실행이거든요. 그런 이 그 행동은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적어도 16명이나 되는 사람이 북한에 끌려가지고 처형을 당하는데 이제 말하자면 그대로 이제 방치하고 막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해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사실 저 자빨들이 지난 그 효순이 미수의 사건, 그 불가항력적으로 교통사고로 죽었는 거 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지고 말이죠. 그런데 이 16사람을 사지로 이 사람들을 실제로 보낸 겁니다. 그런 이게 악마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불법 사실들을 갖다가 이제 계속 이제, 하고, 말하자면, 그 외에도 이제, 말하자면, 공수처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선거법 개정안,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강행을 패스트 트랙으로 이제 밀어붙이려고 이제, 시도를 하면서, 사실 뭐 민생법안은 자유한국당에서 민생법안은 별도로 통과시켜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공수,
공수처법이라든가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걸 막고 있어가지고 말하자면 그 모든 것이 이제 자유한국당이 잘못됐다. 자유한국당의 모든 책임이다. 그렇게 오도를 하고 있어요. 그게 실제로 안 그렇거든요. 실제로 그 민생법안을 갖다가 자유한국당은 통과시켜 주겠다. 다만 선거법하고 공수처법만은 통과 못 시킨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자유한국당의 태도를 얘기를 들어보면 공수처법하고 이제 뭐 선거법을 빼면 다른 건 다 통과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사실들을 전부 이제 묻어보고 오도하고 자유한국당이 민생법안을 갖다가 가로막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오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민주당은 국민들이 그걸 갖다가 믿어주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뭐 실제로 이제 그냥 거짓말을 하면 국민들의 속아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는지, 그거 자체가 도저히 이제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이 사람들이 무지한지, 안 그러면 말하자면 뭐 사기를 치려고 이제 아예 덤비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뭐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하는 거, 자기는 뭐 촛불 혁명으로 대통령이 됐다 그러는데, 실제로 그 촛불 혁명으로 이제 혁명을 하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내란죄로 이제 처형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해도 자기들이 이제 촛불 혁명으로 대통령 됐다 그러지만, 만약 혁명이 했는 자들은 처형돼야 돼요.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했다고 얼마나 비난했으며,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이 쿠데타 했다고 얼마나 비난했습니까? 그랬으면 자기네들은 혁명하면 안 되죠.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하고 전두환 대통령은 혁명했다고 그렇게 비난해놓고, 자기들은 또 혁명해가지고 대통령이 됐다고 그렇게 자랑스레 말한다 하는 거는 완전히 이율배반적이고, 말하자면 내로남불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를 국민들이 모르는 줄로 아는 모양이죠. 국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촛불 시위대가 그때 이제 그 언론들이 한 20몇만 명, 25만 명이 이제 운집했다고 이렇게 언론들은 보도를 했고요. 또 이제 말하자면 촛불 시위대들은 뭐 100만이다, 50만이 참석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10월 3일, 10월 9일, 뭐 10월 25일인가 뭐 이게 연거푸 이제 세번 우파들이 시위했는데, 그때에 참여했는 인원들은 약 저도 취재차 가봤지만은 약 200~300만 명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될 만큼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운집을 했어요. 그렇게 운집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숫자상으로는 한눈에 척 봐도 촛불 시위대보다는 수십 배 더 많이 모였다 하는 이제 감이 이제 오거든요. 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하고 이제 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 일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그 시위대에 참여했는 숫자는 말이지 그건 뭐 별로 의미 없다고 이렇게 이제 또 이제 말하자면 딴전을 부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촛불 시위대들이 많이 왔다고, 말하자면 이 민이라고, 이렇게 많이 참여했는 게 이게 민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보다 10배 더 많이 하는 촛불 시위대들은 그 시위대 숫자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자기들한테 모든 이제 유리하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실제로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렇게 뭐 부정이 많다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제 엮어가지고 탄핵을 했는데, 그건 사실 뭐 전부 언론들이 이제 조작해낸 것, 이제 JTBC가 이제 그 조작해낸 WP 뭡니까 포렌식 PC 그게 뭐 그렇게 태블릿 PC가 그렇게 그게 많은 최순실이가 국정에 참여했는, 농단에 참여했는 그런 자료들이 뭐 가득 찼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뭐 태블릿 PC가 최순실이 것도 아니었고, 거기에 또 있은 내용도 최순실이가 국정에 가담했는 사건이 뭐 한 개도 없었다 해도 과언 아닐 정도로 아무것도 없었는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이제 모든 게 최순실이가 국정을 갖다 박근혜를 갖다가 갖고 놀았는 것처럼 이렇게 오도를 했는데, 실제로 검찰에서 그 이제 말하자면 박근혜가 이제 탄핵되는 범죄의 자료로 제출하지도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오도를 할 때에 그 언론들이 그 같이 리바이벌을 그런 거짓말을 리바이벌을 할 때는 이제 언론 자유와 언론을 찬양하다가 이제 정규 언론들이 너무나 이제 편파 보도를 하고 하니까 이제 일반 국민들 너무나 염증이 나가지고 이제 국민 그 텔레비를 이제 TV다 신문들을 안 보거든요. 저도 이제 TV 하고 신문 안 본 지가 한 2년 넘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우파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그런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자 이제 말하자면 모든 신문 방송들이 이제 그 청취자하고 구독자들이 급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면 유튜브 쪽으로 가고 있어요. 유튜브 쪽에 가니까 유튜브에서 이제 말하자면 그 민주당이나 좌빨들의 어떤 그런 말하자면 내로남불 그런 사건들을 이제 보도를 하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비리를 갖다가 이제 드러내는 이제 비리를 드러내는 그 보도를 하니까 그게 이제 가짜 방송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걸 갖다가 이제 유튜브 방송으로 이제 제재를 하기 위해서 뭐 노란 딱지인가 뭐 그런 걸 갖다가 이제 뭐 붙여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그 유튜브 방송사들을 압박을 하고 방송인들을 갖다가 이제 구속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조그마한 거 있으면 사실 뭐 구속 사유도 안 되고 언론 자유로서 보장해줘야 될 그런 것들을 갖다가 구속 막하고 이런 식으로 탄압을 하면서 이렇게 태도를 이제 180도로 이제 바꿔가지고 예를 들어가서 윤석열 이제 검찰총장이 그 당시에 박근혜 뭐 태블릿 PC라든가 그런 순 엉터리 없는 그런 사건을 언론 보도대로 이제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엉터리 없는 제목을 해가지고 해줄 때는 뭐 윤석열을 그렇게 찬양을 하다가 이번에 이제 뭐 울산 하명 사건이라든가 안 그러면 유재수 수사 뭐 이제 무마 사건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수사를 하려니까 이번에는 이제 검찰 뭐 수사권 남용 공정수사 촉구 특별위원회 가는 걸 이제 구성해 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사실상 이제 검찰 수사에 이제 방해를 놓고 외압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에 말하자면 우파들이 뭐 블랙리스트니 뭐 어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외압을 행사했다고 얼마나 이제 비판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자기네들이 더 이제 말하자면 아주 드러내놓고 외압 행사를 하면서 이런 이중잣대를 이제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금 현재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 광화문 시위대들이 연일 수백만씩 모여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하야하라고 이렇게 이제 몇 개월 동안 찬 이슬 맞으면서 이 추운 겨울에 철야 농성을 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수천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좌파들이 이제 우파들은 사실 뭐 물렁합니다. 물렁하지만 좌파들은 이제 이런 우파들이 물렁한 걸 이제 기회를 해가지고 기습적으로 기획 공격을 해가지고 이제 박근혜 정부를 갖다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은 거의 민주당 이중대 노릇 신화했고 우파 시민단체들은 그 당시에는 아예 싹조차 없었어요. 좌파들이 20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촛불 이제 말하자면 시위를 할 당시에 우파들은 아예 싹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되고 난 뒤에 자유한국당을 위한 태극기 시위대가 한 2년 반 동안 이렇게 외롭게 투쟁을 했는데 여기에서 민주당이 조금만 이렇게 정치를 잘했으면 거기에서 조원진하고 태극기 세력들이 이제 말하자면 저절로 제풀에 지쳐가지고 나가 떨어져 버렸을 텐데 이렇게 울산 함양 수사 사건이라든가 이게 한전 원전 해체 사건이라든가 이런 탈원전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지나치고 특히 이제 38선 무장 해제 그 다음에 이제 군대 축소 이런 것들은 완전히 이제 우리나라를 갖다가 북한 김정은한테 갖다 안기는 거하고 똑같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첫째 국방을 갖다가 해체하는 데 대해 가지고 기독교 세력들은 너무나 큰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공산주의자들은 크리스찬들을 갖다가 용납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봉호라든가 김도리 같은 저런 사이비 학자나 사이비 종교인들은 이제 마치 북한에도 종교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도를 하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여러 정황을 이제 다 이제 보면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들을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공산화가 되는 순간 이제 모든 교도들은 이제 척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는 이제 개신교 정광훈 한기총 회장이 이제 이끄는 종교 집단이 이제 말하자면 들고 일어섰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는구나. 문재인 일파들이 우리나라를 공산화시켜 가지고 김정은한테 갖다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남북 합장을 해 가지고 말하자면 스무스하게 공산주의로 넘어가 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면서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종교 집단이 나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광훈 목사 주장대로 그게 이제 사실이 아니고 과실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게 광화문에 나와가지고 그게 아니다, 내 의도가 됐다, 우리가 이제 공산화하려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이라도 해라.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걸 중지하겠다 하는 그런 의사를 여러 번 밝혔지만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민주당은 거기에 대해 갖고 이런 방법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정광훈 회장이 이끄는 이 종교 집단들이 이제 엄청난 가공할 세력, 이제 저항 세력으로 이제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여러 수만 명이 철야 농성 기도를 하면서, 순교를, 할 각오로, 말하자면, 문재인 퇴진을, 동참하겠느냐? 물어보면, 전부 다 순교를 하겠다고 이렇게 나서는 사람이 몇만 명이 되는지 그 숫자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예, 많은 세력들이 이제 운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전에는 김용옥이라든가 손봉호 같은 이런 사이비 목사들이나 사이비 학자들이 이제 온갖 이제 말하자면 궤변으로 나라를, 우리 대한민국을 갖다가 이제 폄하를 하고 대한민국을 부정을 해도 가만히 있었는데요. 이제 이 세력들이 이제 정신을 차려가지고 직결해가지고 손봉호다, 이제 도리 김용호다 이런 사람을 갖다가 사법적으로 이제 처단하고 이제 그런 행세를 못하도록 이제 제재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으로 이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좌빨들이 그동안에 이제 우파들이 사실 무방비 상태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파들은 비교적 다 말하자면 온건하고 말하자면 너그럽습니다. 그러한 너그러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기여를 해가지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법들이 원정주의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원정을 이제 악용을 해가지고 온갖 억지를 다 쓰며 국정을 농단하는 그 자체가, 농단하는 그 도가 이제 금도를 넘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문재인과 이제 좌빨들의 법법 행위를 이제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제 우파들이 모를 것 같지만 우파들이 다 낱낱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이 이제 퇴출되는 거는 사실 시간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이 종교 집단한테 이기는 정치 세력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퇴출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사태를 오판해 가지고 끝까지 저항하고 끝까지 이제 하면 말하자면 캄보디아처럼 어떻게 이제 민주 세력들을 말살시키고 말하자면 공산화 할 수 있을 거라고 오판을 해 가지고 이게 강압적으로 이제 이 시위들을 진압하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유일 사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일어나가지고 단기간으로는 승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절대로 종교단체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러한 유혈 사태까지 가지 않고, 말하자면 문재인을 퇴진시킬 수 있는 것이 피차간의, 말하자면 불행을 축소하는 거 아니냐.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유혈 사태까지 가게 된다면 우파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타격이 일어나겠지만은 만약에 그래 되면 이제는 좌빨들은 이 땅에서 종말을 구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6.25 사변 당시에도 이제 미군이 철수하고 나니까 한국은 오합지졸이게 해서 소련하고 중공이 달 들어가지고 대한민국을 적화시킬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했는데, 물론 부산까지 밀리긴 했지만,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이제 패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공산주의자들이. 그때는 그렇긴 했지만, 그때는 사실, 공산주의자들이, 그때는 사실 기독교인들이 지금보다는 10분의 1도 안 됐습니다. 안 됐을 때도 그랬는데, 이제는 기독교인들이 지금 1200만을 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하고 점하고 있고, 그때보다도 모든 국민들이 훨씬 더 많이 깨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설령 단기적으로는 좌빨들이 이제 시위대를 진압할 수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절대로 허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설령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라든가 그 외에도 다른 사람이 들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미군을 철수해버리겠다. 뭐 대한민국하고 이제 인연을 끌어버리겠다. 이렇게 하고 싶어도 미 의회가 우리나라에서 22,000명 미만으로 군대를 철수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법을 만들어 놨어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이번에는 또 29,000명으로 상향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설령 아무리 트럼프가 말하자면 뚱딴지 같은 짓을 하더라도 이 땅에서 미군을 다 철수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그 일파들이 아무리 이제 이 나라를 갖다가 고의적으로 공산화 시키려고 하는지, 안 그러면 하나의 그 김정은을 이제 햇빛, 소위 말해서 김대중 대통령처럼 햇빛 정책을 그 호의를 베풀어 가지고 그 김정은이가 말하자면 문을 열고 나오도록 하는 게 주 목적인 그 진위를 나는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이제 연극을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이제 민주당 그 일파들이 좌파들의 꼬임에 넘어갔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김정은이를 이렇게 말하자면 이 자유세계로 끌어내가지고 평화롭게 살게 하기 위한 하나의 그 말하자면 일정이다. 하나의 그 말하자면 노선이다. 이렇게 보고 나는 그것이 사실은 불가능한데 그런 식으로 가다 자칫 잘못하면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길을 가지 말고 모든 그 국민들이, 우파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오해를 사지 말고, 우리나라가 무장해제해가 김정은이한테 갖다 주겠다. 줄락하는 게 문재인 정부가 하는 역할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사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그런 오해를 시키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거. 만약에 그게 사실 진실이라면 그 당시에 이제 김종인이 문재인 대통령의 능력이 사실 없음을 알고서도 이제 그 자기가 오도해가지고 이 나라를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책임을 김종인은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과 그 일당들이 그렇지 않은 것을 보여주든지, 사실 안 그러면 그게 그 문재인 대통령의 능력이 사실 그렇지 않다면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일어서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하야시키고 우리나라가 비극적 상황으로 끌고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나라와 그 일당들의 그 행복한 미래를 보장하는 길이라 생각하고, 이런 것들은 유혈사태까지 가지 않는 게 그게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과 그 다음에 좌빨들과 김종인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그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하자면 철근 통치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그런 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몽골한테도 지배받고 중국한테도 지배받고 또 일본한테 지배받았지만은 오뚜기처럼 일어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절대로 공산화되지 않습니다. 그런 오판을 하지 말고 김종인과 그 일당들은 평화로운 우리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나머지 신명을 바칠 것을 나는 간곡히 권유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기업인 여러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저희 알리버TV 사랑 좀 해주시고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고 많이 좀 선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